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즐거운 세계사 시간이 왔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17세기 여러분 무슨 혁명을 배웠어요? 과학혁명을 배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런 단원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요런 데에서 은근히 잘 나오니까 과학혁명의 과학자 쭉 기억나시죠? 코페르니쿠스 같은 시기 배 나왔다. 베살리우스, 케플러, 갈릴레오, 또 누구 있어 여러분? 바로 유명한 뉴턴.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원리, 합의 쭉 다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과학혁명과 동시에 여러분 무슨 계약설이 유행을 했어요? 사회계약설이 여러분 이때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7세기 사회계약설 누가 등장하냐면은 홉스, 여러분 로크가 등장하고, 여러분 루소 할아버지는요 18세기 사람이지만 세 분 다 공통점.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설. 그래서 여러분 요 사회계약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단독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게다가 여러분 같은 17세기 때 여러분 영국에서는 여러분 무슨 컨이 등장해요? 베이컨의 해볼게요. 무슨 놈? 뭐라고요? 경험론, 귀납법.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랑스의 여러분 무슨 카르트? 데카르트의 무슨 론? 합리론. 이응이니까 무슨 법? 연역법, 방법, 서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7세기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과학혁명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 진리가 파악이 되는구나. 또 하나 베이컨과 여러분 데카르트에 의해서 철학, 생각하는 여러분 방식이 세련됐죠. 게다가 여러분 사회를 보는 눈도 왕이 신에게 권력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준 거야. 여러분 한마디로 17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스마트, 엄청 똑똑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의 영향으로 18세기 때 여러분 서양, 넓게는 전 세계를 바꿔버린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사상이 나옵니다. 그 사상을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10번 따라해 볼게요. 무슨 주의 사상이 나와요? 계몽주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계몽주의는 뭐의 영향이야? 과학혁명과 사회계약설에 여러분 스마트한 생각을 여러분 더 확장시킨 게 계몽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몽주의의 키워드는 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믿고 있던 미신, 예를 들면 이 부족을 쓰면 뭐 천국을 간다. 애가 아픈데 막 이상한 약을 먹이면 난다. 이런 미신과 또 우리가 모르는 미신도 없애고 무지도 없애자. 그러면 이성을 봤더니 잠깐만, 아니 내가 세금 내고 내가 군대 가는데 나에게는 권리가 없어.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왕과 귀족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누리고 있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해서 합당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잘못된 제도나 사회의 잘못된 법이나 사회의 잘못된 체제를 고쳐서 좋은 사회로 진보해야 된다. 여기 여러분 이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시민들, 지식인들, 나중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주의에 의해서? 계몽주의에 의해서 똑똑해지겠죠. 그러면 계몽주의 키워드가 뭐야? 이성 가지고 불합리한 것을 없애자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침 뭐가 벌어지느냐? 딱 봤더니 각국의 왕들이 매일마다 사치하고 파티만 하고 전쟁만 해서 재정이 도탄에 빠지고 세금만 엄청 얻어가는 거야. 그거 엎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계몽주의 요 영향으로 첫째, 나중에 여러분 프랑스 뭐가 벌어지기도 해요?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그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무슨 혁명이 여러분? 미국 독립혁명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몽주의가 어찌 보면은 서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싹 바꿔버리는 게 18세기
몇 세기? 18세기 무슨 주의입니까?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면 계몽주의의 키워드를 딱 한 글자로 잡으면 뭐예요? 이성이에요. 또 하나 확장해보자.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여러분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지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무슨 주의를 배웠습니까? MC몽이에요?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인데 그러면 계몽주의 사람 몇 명 배워야 되겠죠? 지금부터 몇 명을 할 건데 의외로 잘 나와요.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해보자. 18세기 특히 여러분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여러분 무슨 주의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계몽주의. 첫째,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인 볼테르 할아버지. 이 사람 되게 신기해요. 계몽주의인데 이미 살아계실 때 전 국민, 전 귀족, 유럽의 모든 왕족한테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라 그러느냐? 계몽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나와 의견이 틀리다고 저 사람을 때리거나 박대하면 안 된다. 관용. 또 하나 관용인데 뭐냐? 종교도 우리가 틀려도 관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에 종교와 신앙에 뭐를 줘야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 또 언론에도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계몽주의를 대중화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볼테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각국에 특히 여러분 뭐야? 동유럽에 여러분 누구와 되게 친했어요? 계몽군주와 되게 친했대요. 아주 많이 친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짐은 국가의 공복이다. 상수시 궁전. 프로이센의 여러분 프리드리 2세랑도 친하고 그 시대 여러분 서유럽, 동유럽의 모든 군주와 친했다. 심지어 유행이 있었어요. 모든 왕들이 볼테르를 불러다가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대단한 사람. 그래서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볼테르예요, 볼테르예요. 볼테르 외우시면 돼요. 내가 이분의 어떤 명언 한마디 기억해요. 한번 해볼게요. 볼테르가 하는 말. 이봐요. 나 볼테르는 당신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당신이 얘기하는 자유를 막으려 그러면 나는 당신과 함께 목숨 걸고 상대방과 싸우겠대. 야, 이 문장 짧은 문장인데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이봐요. 나는 당신만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누가 당신의 주장을 못하게 막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대. 바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용과 자유의 특성이 되겠죠. 열나 멋있죠. 자, 누구? 볼테르.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자,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름이 되게 웃기죠. 요 몽테스키웨는 책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이 법의 정신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해요. 뭐냐? 진정한 발전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모든 걸 주지 말고 권력을 세 등분을 하자. 삼권 분리 혹은 삼권 분립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도 권력을 세 개로 나눠놨죠. 해보자. 삼권 분립은 자,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하자. 입법.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하자. 입법과 재판하는 거. 재판소는 재판만 하자. 사법, 그 다음에 세금 걷는 거. 무슨 정? 행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 입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국회가 되겠죠. 사법, 법을 사용해서 재판하다. 이건 여러분, 뭐, 재판소가 되겠죠. 법원이 되겠죠. 행정은 뭐야? 세금 걷는 거니까 여러분, 일종의 뭐, 서울시청, 뭐, 대통령의 행정부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아직 뭐야? 절대 왕정이라고. 이때는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계몽주의에서 몽테스키웨가 야,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이상해진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 생각해 보니까 권력을 분산하는 게 좋다. 해서 여러분 계몽주의. 누구?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해보자. 여러분 세 번째 디드로. 자, 사람 이름이에요. 디드로. 그 다음에 달랑. 이름 웃기죠? 달랑베르.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분들은 여러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백과사전을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 권력 봐봐. 정보가, 지식이 곧 힘이다.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모든 좋은 정보를 교회나 왕족이나 귀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니드로와 달랑베르가 어떻게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바로 백과사전을 다른 말로 백과전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백과전서. 백과사전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그 당시의 모든 문화를 적는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비판하면서 적어요. 예를 들어 볼까? 야, 몇백 년 전에 면벌부를 팔았는데 이건 완전히 사기야. 이런 게 어딨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정보도 주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또 비판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 디드로의 백과전서를 보면은 와 이거 사회가 참 모순이 많았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중에 거짓이 많았구나. 굉장히 똑똑해지겠죠. 무슨 주의? 계몽주의의 결정판이 제가 보기엔 뭐예요? 백과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이거를 탄압을 무지하게 하겠죠. 왜? 여러분 디드로의 무슨 사전? 백과사전. 즉 백과전서 읽으면 계몽돼가지고 엄청 똑똑해서 민중이 야 그거 거짓부랑이잖아 하고 여러분 개길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해보죠 여러분. 자, 누가 나오느냐 여기다 쓸게요. 자, 네 번째 사회 계약설이자 계몽주의의 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무슨 소? 루소예요. 참고로 루소는 1760년경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 홉스 로코보다 100년 정도 뒷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루소는 지난주에 배웠죠. 당연히 무슨 계약설을 주장했어요? 사회계약설도 주장하고 플러스 여러분 이분은 또 무슨 주의라고 봐야 돼요? 계몽주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루소는 자 모든 주권, 나라의 권력은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뭐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이죠. 그래서 주권은 자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무슨 재민? 주권 재민.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주에 내가 루소 하면서 루소의 사회계약설 중에 루소의 주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슨 의지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 의지 잘 설명했죠? 자, 국가를 통치할 때 모든 공동의 선에 합당하는 공동의 이익에 합당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지로 통치를 해야 된다. 루소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의지? 일반 의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루소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또 무슨 민주주의를 원했어요? 직접 무슨 주의? 민주주의를 원했죠. 이런 게 여러분 바로 통쳐서 무슨 주의라 부르는 거예요? 계몽주의. 그러면 미리 알려줄게요. 거의 2년에 한 번 내지는 여러분 자 되게 잘 나오는 게 일단 무슨 주의? 계몽주의. 그러면 계몽주의 자체는 간단하죠. 이성 가지고 미신과 사회적 모순을 타파해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면 우리는 진보할 것이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회로 가자가 계몽주의인데 누가 있어요? 볼테르. 볼테르. 몽테스키웨. 뭐라고요? 몽테스키웨. 디드로. 백과전서. 물소야 루소야? 루소인데 다 몇 세기가 되는 거예요? 18세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네 분만 딱 외워요.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 볼테르, 몽테스키웨, 디드로의 백과전서, 그 다음에 루소 하서룩의 18세기 계몽 사상입니다. 그러면 몇 개 보자 여러분. 자, 그러면 18세기 여러분 지금 배웠죠? 무슨 주의가 나왔어요? 계몽주의 나왔죠? 볼테르. 삼권분립의 몽테스키웨. 그렇죠 여러분? 백과전서, 디드로. 그 다음에 루소 배웠죠? 그러면 요 18세기 문화는 뭐가 유행했을까요? 16, 17세기는 뭐가 절정기였어요? 왕의 웅장한 여러분 궁궐, 웅장한 음악, 바로 그 양식이었죠. 그러면 18세기는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섬세하고 우아하고 바로크보단 아기자기한 귀족의 문화, 무슨 코 양식이 유행해요? 로코코 문화가 유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8세기는 로코코 문화가 유행을 하는데 뭐가 있느냐? 궁궐로는 프리드리 여러분 2세가 만든 상수시 궁전이 바로 섬세하고 우아하고 귀족적이고 화려한 로코코 양식이 상수시 궁전. 기억나죠 여러분? 또 하나 요때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모차. 음악도 뭐예요?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있고, 여러분, 나중에 무슨 밴까지? 베토벤까지가 로코코예요. 그러면 잠깐만. 로코코의 약간 반대가 뭐야? 바로크죠. 웅장한 음악가는 누구예요? 바흐. 무슨 델? 핸델. 그러면 자, 상상을 해봐. 거대한 궁전이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아주 이쁜 넓은 방에서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다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음악하면 거기 막 이렇게 열댓 명의 귀족들이 즐기는 게 로코코. 바로코는 엄청 웅장한 궁궐이나 뭐 극장에서 수십 명이 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바로크가 되겠죠? 됐고. 두 번째, 18세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소설이 유행을 해요. 내가 보기엔 이거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18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걸리버 뭐가 나와요? 걸리버 여행기란 소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섬의 무인도의 외톨이가 됐죠. 로빈슨 여러분 크루소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섬에 혼자 막 살면서 막 흑인이랑 같이 막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딱 통으로 외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야, 이 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하면은 되게 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요거를 확실히 안 외워두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안 해. 왜? 이게 여러분 너무 세계사가 할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왕초보 세계사니까 천천히 자세히 나가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게 너무 다른 거 하느라고 바쁘느라고 이런 걸 무시하고 나가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데에서 많이 틀린단 말이야. 지금 외울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8세기 무슨 주의? 계몽주의. 볼테르, 몽테스키웨, 디드로, 그 다음 뭐야? 루소. 다음에 자, 18세기 귀족 중심의 무슨 코코코, 로코코 문화, 상수시, 모벤, 모차르트, 베토벤. 또 하나 18세기 무슨 여행기? 걸리버. 다 걸리버 여행기도 여행 가는 거죠. 로빈슨도 뭐 무인도지만 여행 갔죠. 여행은 언제 많이 해요? 18세기 로빈슨 크루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재미나는 거 해보자. 이제 자,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 지난번에 중세 천년이 끝나는 소리가 바로 14세기 16세기 여러분 중세의 끝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를 무슨 상스를 배웠어요? 르네상스. 그래서 14세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16세기 알프스 이북, 북유럽의 르네상스. 단순 여러분 암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르네상스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15세기쯤에 자 15세기쯤에 여러분 드디어 무슨 항로 개척이 시작이 됩니까? 신항로 개척. 포르투갈 엔리크 왕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 다 기억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지지했던 마젤란, 콜럼버스, 그 다음에 삼강무연, 자 코르테스, 피사르, 아프리카 노예무역, 가격혁명, 상업혁명. 또 하나 뭐야?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변화가 생겼다. 여러분 신항로 개척. 그러다가 여러분 16세기 중반에 여러분 자 뭐가 터지느냐? 16세기 여러분 한 초중반부터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개혁이 터져요? 종교개혁이 터졌죠. 루터 95개조 반박문, 그 다음에 칼뱅 예정설, 헨리 8세, 그 다음에 여러 전쟁이 있었죠. 네덜란드 독립전쟁, 위그노 전쟁, 30년 전쟁, 베스트 팔렌 조약. 여러분 이게 다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16세기 끝에서 여러분 17, 18세기 여러 개가 있었죠. 자 16세기에서 여러분 17세기 거쳐서 여러분 요 사이에 자 서유럽에서 제일 먼저 이제 무슨 왕정이 나와요? 절대 왕정. 1번 타자가 누구예요? 스페인의 펠리페,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여러분 이런 순으로 서유럽에서 무슨 왕정이 나와요? 절대 왕정이 나오죠. 이때가 몇 세기예요? 16세기 후반이 되겠죠. 그다가 여러분 동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여러분 동유럽에서는 시민들이 없으니까 군주가 백성들을 계몽하면서 왕권을 엄청 강화시킨 계몽 군주 전제제가 나오죠. 바로 뭐 여러분 해보자. 제일 유명한 사람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다시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 여러분 이거 쭉쭉 외웠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7세기 때 이제 동유럽도 무슨 왕정이 돼요? 절대 왕정이 되죠. 이 와중에 여러분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무슨 일이냐? 자, 같은 시기 여러분 17세기 때 지금 무슨 혁명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과학혁명이 벌어지죠. 이때가 지금 무슨 왕정 때야? 절대 왕정 때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과학혁명 나오면서 여러분 같은 시기 무슨 계약설이 나왔어요? 사회계약설이 나왔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18세기 여러분 무슨 주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주의? 계몽주의까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 봐봐. 우리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최소한 2시간씩은 배웠어. 르네상스 2시간, 신앙도 개척 2시간, 종교개혁 2시간, 절대왕정 3시간, 뭐 과학혁명 2시간. 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상 정리하면 별거 없죠. 그러면 낱낱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도표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어때요? 쭉 해보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죠? 됐고. 자, 여러분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좀 잘 나오는 건데. 자, 해보자. 여러분, 1620년경이 몇 세기예요, 이거 지금? 17세기죠. 자, 영국의 여러분, 베이컨이, 기억나요? 신기관이란 책을 씁니다. 자, 베이컨이 신기관이란 책을 써서 여러분, 이제 무슨 논을 완성해요? 경험론을 완성을 합니다. 경험론 아까 배웠죠? 무슨 법이에요? 기나법. 그 다음에 1637년 정도 여러분 프랑스의 무슨 카르트가 여러분 데카르트가 책을 씁니다. 방법 서설이라는 걸 써서 여러분 바로 무슨 논을 완성해요? 합리론을 완성하죠. 이 사람들은 무슨 법이에요? 연역 법을 쓰죠. 그러면 잠깐 재밌게 할게. 베이컨은 야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성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데카르트는 아니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성이 중요하다? 이성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해보자고. 경험과 이성이 완전 반대는 아니죠. 맞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뭐를 개념을 파악해도 여러분 겪어봐야지 그걸 또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베이컨이랑 데카르트가 야 경험이다 이성이다 매일 싸워요. 싸워서 정리가 여러분 안 됐는데 요거를 18세기 여러분 서양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 무슨 트가 등장해요? 칸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8세기 해볼게요. 아까 배웠죠? 계몽주의 그렇죠? 계몽주의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 여행기 무슨 코코? 로코코 양식에 누구까지 추가? 칸트까지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칸트는 자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래요. 뭐냐? 바로 칸트는 베이컨의 무슨 논이랑 경험론이랑 데카르트의 여러분 무슨 논을 합리론을 완벽하게 여러분 절충을 하고 융합을 시켜서 뭐를 만드느냐? 바로 칸트의 철학을 여러분 따라 볼게요. 관념론을 여러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약간 과장해서 얘기할게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야 현대 철학도 아직도 칸트를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서양 철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논문이 쓰여진 게 칸트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수님들이 칸트를 공부를 합니다. 대충 융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완벽하게 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칸트 같은 분이 있는데 훨씬 더 전 사람이야. 누구냐? 제 개인적으로는 원효 스님이 거의 칸트급이라고 보거나 좀 더 높게 봐요. 그게 저는. 자,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칸트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비우고 정리해보자. 자, 18세기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밝은 빛이 들어와서 무지와 미시를 타파했다. 밝은 빛을 뭐라 그래요? 이성, 계몽주의, 볼테르, 몽테스키웨, 그 다음에 니드로, 그 다음에 누구야? 루소까지 하고. 그러면 18세기 때 코코코, 무슨 코? 로코코 문화, 상수시 건물, 모차르트, 베토벤. 그 다음에 18세기 여행을 많이 갔죠?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크루소. 게다가 18세기 무슨 트? 칸트 할아버지는 17세기 모랑 완벽하게 융합을 시켰어요. 경험론과 합리론을 융합해서 5번 무슨 논을 만드셨다? 관념론을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몇 세기 겁먹지 않아요. 이제 18세기 겁먹지 않습니다. 계몽주의도 겁먹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더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뭐를 배울 거냐? 혁명을 배울 거예요. 자, 똑똑해진 여러분 시민들이 잠깐만, 나 사회계약서를 배웠어. 내지는 많이 똑똑한데 내가 왕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왕이 정치도 못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백성을 괴롭히네. 엎어버리자 해서 여러분 시민들이 여러분 뭐를 일으킨다. 시민들이 왕을 없애거나 왕권을 약화시키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무슨 혁명을 여러분 시민혁명을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영국부터 갈게요. 여러분 영국에 아주 유명한 여왕이 계셨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언제 죽느냐? 내 기억으로는 1603년에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름이 뭐야? 별명이 처녀가. 결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자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촌 언니 중에 스코틀랜드 여왕이 있었거든요. 그 메리라고 그 사촌을 죽여. 그 여자분의 아들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엘리자베스가 죽자마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여러분 엘리자베스의 조카인 여러분 누가? 해보자. 제임스 1세가 여러분 영국의 왕이 됩니다. 이 순간 엘리자베스 가문인 투터 가문이 끝나고 새로운 가문인 스튜어트 가문이 되는데 요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제임스 1세는요 딱 왕이 되자마자 야 모든 의회 귀족 잘 들어. 나의 권력은 신이 준 거니까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여러분 갑자기요. 자, 왕의 권력은 신이 수여했다. 갑자기 여러분 뭐를 되게 강조해요. 왕권 신수설. 그러면 엘리자베스가 죽자마자 제임스 1세가 여러분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야? 무슨 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엘리자베스도 왕권이 셌어. 근데 엘리자베스가 현명한 게 뭐냐? 나는 한 명. 의회, 국회는 수백 명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국회의회 수백 명은 다 부자들이죠.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여러분 항상 누구랑 의논했어요? 의회의 귀족들이랑 나라 일을 항상 의논을 했어. 그러면 자기 말을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 들어주기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 제임스 1세는요 왕권 신수설을 여러분 주장하면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굉장히 무시해요? 의회를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사치가 심하고 매일마다 여러분 파티만 하고 그 다음에 보석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썰이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자 잠깐만 헨리 8세가 1533년에 34년에 무슨 영을 내렸어요? 수장령. 수장령이 뭐야? 영국의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국교회죠. 그러면 국교회 짱이 누구야? 헨리 8세죠. 근데 현재 영국에는 청교도, 장로교, 가톨릭, 국교회가 다 있었다고. 그런데 요 여러분 제임스 1세가요 국교회를 굉장히 강요합니다. 왜냐? 야, 너 청교도, 너 가톨릭, 너 국교회 믿어. 왜? 그러면 국교를 믿으면 누가 짱인 거야? 나 제임스 1세의 봐봐 여러분. 영국에서 국교회 사실상 교황이 누군 거야? 왕인 거잖아. 그러면 자 제임스 1세가 여러분 영국의 국교회를 강요하는 것도 무슨 강화 여러분? 왕권 강화죠. 그래서 야사 알려줄게요. 이 제임스 1세가 야 너 국교회 믿어? 왜? 국교회 수장이 나야. 그러면 수많은 백성과 귀족들이 국교회를 믿으면 내가 수장이니까 내가 더 힘이 세지겠죠. 또 교회 와서 돈 내면 내가 다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국교회를 강조하니까 여러분 이 당시 청교도들이 화가 나서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어디가 여러분 미국으로 가게 된 게 이 사람 때부터야. 너네 여러분 메이플라워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미국에 처음 간 그 영국 그 사람들이 제임스 1세가 탄압해서 가는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자, 해볼게요. 아하, 그러면 엘리자베스 투터 왕조가 끝나고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왕권 신수설을 강조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사치하고 국교회를 강화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니까 의회가 되게 싫었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늙어 죽으세요. 내가 알기로는 50대에 죽는데 여러분, 이 당시 평균 남자 수명이 평민은 35살, 귀족은 45살이니까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내가 대반전 알려줄까요? 대반전이 뭐냐? 이건 편하게 들어요. 요즘 학설로 좀 바뀌었어. 교과서에는 제임스 1세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보이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통치력이 좀 있었대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1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러분, 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그럼 얘 똑같아요. 얘도 아빠 닮아서 여러분, 뭐만 엄청나게 강화시켜요? 왕권만 강화시켜요. 그러면서 아빠 닮아서 여러분 얘도 야! 왕의 권력은 신이 수여한 거니까 나에게 개기지 마! 왕권 신수설을 여러분 주장하면서 얘도 아빠랑 똑같아요. 여러분 뭐를 완전 무시해요? 의회를 되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놈도 아빠를 본받아서 야! 니네 다 국교회 믿어라 여러분. 자꾸 국교회를 강조하고 취미가 전쟁이야. 자꾸 막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벌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막 세금도 막 아무데나 막 걷고 막 군인들 데려다가 잘 데 없으니까 막 민간인 막 집 뺏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의회가 좀 너무한 거야. 그래서 봐봐. 연도 외울게요. 1628년 뭐라고요? 1628년 영국의 의회가 찰스 1세한테 여러분 하나 서류를 내밉니다. 그 서류를 꼭 외울게요. 요 서류를 권리청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청원? 권리청원. 내용이 뭐냐? 제발 왕이시여 함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세금을 걷더라도 좀 저희랑 상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발 왕이시여 쓸데없이 군대 좀 키우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왕이시여 군대를 그냥 민간인 집에 강제로 머물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는 찰스 1세가 알았어 하고 권리청원 받아서 오케이 한 다음에 마음속에 삐졌어요. 이땐 여러분 의회가 매번 열리는 게 아니라 왕이 소집해야만 열려요. 근데 보통은 뭐 1년에 한두 번 소집을 했거든. 그런데 찰스 1세한테 여러분 의회가 권리청원 내밀어서 오케이는 했는데 삐진 거야. 속으로. 아니 이 자식들 의회들 건방지네. 내가 권력을 신에게 받았는데 지네가 뭔데 뭐 군대 키우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 11년 동안 권리청원 오케이 한 다음에 의회를 아예 안 열어버려요. 황당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재미있게 해볼게요. 자 천천히. 제임스 1세가 죽은 다음에 진짜 주인공은 그의 아들인 무슨 1세예요? 찰스 1세. 이 사람도 아빠처럼 왕권 신수설, 의회 무시하고 국교회만 연락 강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살그머니 한번 견제했죠. 연도 외울게요. 1628년에 무슨 청원? 권리청원. 근데 오케이 해놓고서 여러분 몇 년간 의회를 소집을 안 해요. 11년간 소집을 안 하고 계속 혼자 놀아요. 막 전쟁만 하고 이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 재밌는 거 해보자. 여러분 그 영국의 지금 현재 의회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옛날 여러분 귀족들도 앉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봐요. 16세기, 15세기 신학로 개척하면서 가격혁명, 상업혁명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돈 많았죠. 은이 많으니까 옷 같은 거 막 즐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면직이나 여러분 모직이 앉아, 뭔지 알죠? 양털 같은 거 여러분 이쁘게 옷 만들어가지고 무지 팔았어.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농민들을 내쫓고 울타리 쳐가지고 양을 키우는 운동이 벌어졌죠. 잉클 로저 운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양털 깎아서 여러분 옷 만들어가지고 파니까 떼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16, 17세기 때 여러분 귀족 말고도 영국에서는 돈을 많이 번 평민들이 등장해요. 자, 양털 팔아가지고 계속 양도 키우고 땅도 여러분 계속 사들인 토지가 많은 주인, 지주층이 등장합니다. 이 지주층을 여러분 우리가 젠틀이라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 영어로 나 잘 못하지만 젠틀맨이 뭐야? 신사죠. 한마디로 뭐야?
좀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신사라고 옛날에 썼거든요. 그 젠틀맨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젠트리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영국에서 상공업, 수공업이 여러분 발전하면서 돈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이미 이제 도시에 사는 무슨 계층이? 시민 계층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의회에는 귀족도 옛날부터 귀족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새롭게 등장한 5번 해볼게요. 무슨 트리? 젠트리 계층과 시민 계층이 의회에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화가 난 거야. 왜냐? 내가 세금 내고 열심히 하는데 왕이 누가 찰스 1세가 여러분 멋대로 하니까 조금씩 이제 사이가 벌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가끔 여러분 젠트리 개념을 물어보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젠트리 반드시 이 개념 알아두세요. 젠트리가 뭐라고요? 영국에서 16세기, 17세기 등장한 돈 많은 농민, 지주층, 토지의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로 돈 벌었어요? 인클로즈 운동으로 돈 번 사람이죠.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인클로즈 운동이 벌어진 거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요 젠트리가 어디에 많이 앉아있다? 의회에 많이 앉아있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 젠트리. 뭐라고요? 젠트리. 됐고. 자, 영국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영국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영국이 여기가 같은, 지금은 영국이지만, 이때는 여러분 여기를 무슨 랜드라고 불렀어요? 아일랜드라고 불렀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자, 해보자. 자, 요 아래를 퉁쳐서 여러분, 요 아래를 우리가 무슨 랜드라 불러요? 잉글랜드예요. 그래서 헨리 8세, 엘리자베스, 다 여러분, 잉글랜드야. 그런데 여러분, 잉글랜드 위쪽에 여러분, 여기가 뭐가 있어요?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각각 왕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해보자. 이 스코틀랜드는요, 나라에 뭐가 유명했느냐? 따라볼게요, 여러분. 장로교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복습. 자, 여러분, 스위스에서 등장한 칼뱅은, 자, 직업 소명설. 네 직업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야, 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 나. 예정설이죠. 그래서 칼뱅파가, 따라해보자. 따라해봐요. 칼뱅파가 프랑스 가면 무슨 노라 불렀어요? 무슨 노? 위그노. 위그노. 칼뱅파가 여러분 네덜란드에 가면은 무슨 센? 고이센. 고이센. 자, 칼뱅파가 여러분 잉글랜드에 있으면 무슨 교도라고 불렀어요? 청교도. 칼뱅파가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있으면 무슨 교? 장로교죠. 그럼 이분들의 교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직업 소명설. 무슨 설? 예정설이죠. 그런데 재밌게 해보자. 요 잉글랜드 여러분 엘리자베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임스 1세랑 그의 아들인 무슨 1세? 찰스래. 찰스? 야, 찰스 여러분 1세는 계속 여러분 무슨 교회를 강조해요? 국교회만 강조하죠. 왜? 국교회의 수장이 누구야? 영국 왕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방금 얘기한 대로 제임스 1세가 누구를 탄압하기도 해요. 청교도 탄압하니까 미국 갔잖아. 마찬가지예요. 요 찰스 1세가요. 권리청원을 거절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스코틀랜드에다가 야 스코틀랜드 니네 장로교를 버리고 무슨 교회 여러분? 국교회 믿으라고 강요를 해요. 선생님이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찰스 1세의 아빠인 제임스 1세도 고향이 스코틀랜드고 거기서 왕하다가 온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찰스 1세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스코틀랜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제임스 1세가 무능한 게 아니라 훌륭한 게 뭐냐? 스코틀랜드 왕이었지만 잉글랜드 왕도 됐잖아. 그러면 잉글랜드 있으면서 자기 고향인 여러분 스코틀랜드 가서 그 귀족이랑 사냥도 하고 농담도 하고 여러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찰스 1세는 모르겠어요. 잉글랜드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자기 정말 고향인 스코틀랜드 가서 여기 귀족들을 막 개무시한 거야. 엄청 무시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하니까 얘네가 여러분 완전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바보 같은 여러분 찰스 1세가 여러분 다른 거는 건드려도 종교는 건들면 목숨 걸고 싸우죠. 그래서 재미나는 얘기 해보자. 어른들의 농담인데 농담이 아니라 격언인데 아무리 친한 친구랑도 두 가지 얘기는 하지 말래요. 하나가 뭐야? 종교 얘기. 하나는 뭐야? 정치 얘기. 왜냐? 내가 예를 들면 불교고 내 친구가 뭐 이슬람이야. 그럼 여러분 종교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아, 너 이슬람이구나. 나 불교야. 끝. 이 정도야. 근데 야, 이슬람, 너 종교 이상하네. 그럼 여러분, 이거 나 살인다 나중에. 두 번째,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여러분 나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내 걸 강요해도 안 되고 남의 걸 비판할 거 없어. 그냥 저 사람이 누구를 싫어하면 그런가 보다. 난 저 사람 좋은데. 혹은 내가 저 사람 싫어한다고 얘한테 같이 강요하면 안 되는 건 그냥 뭐 얘기 들을 수는 있어. 들을 수는 있는데 싸우면 끝이 안 나고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됐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뭐가 나요? 반란이 나는데 찰스 1세가 밀려요. 그래서 여러분 막 오히려 스코틀랜드가 막 잉글랜드 쳐들어오고 막 찰스 1세가 멘붕인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대야 군대야. 군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여러분 스코틀랜드랑 전쟁하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누가 부자예요? 의회의 수백 명 중에 수백 명은 귀족이고 수백 명은 지주인 무슨 트리? 젠틀이고 수백 명은 여러분 시민이죠.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년 만에 여러분 찰스 1세가 돈이 필요해서 11년 만에 다시 뭐를 열어요? 의회를 열어요. 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왕이시여 오랜만이네요 하면서 막 여러분 막 개혁을 주장해요. 너 임마 막 하니까 또 여러분 왕도 좀 이렇게 그게 있잖아. 어떻게 의회를 11년 만에 열었는데 여러분 감정 싸움이 폭발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먼저 액션을 취했어. 찰스 1세 옆에 걔를 보좌하는 그 부하들 있잖아. 내가 알기로는 그 의원들 몇 명이 찰스 1세의 아끼는 부하를 몇 명 죽여요. 그러니까 찰스 1세가 막 분노가 나겠죠. 결국 여러분 찰스 1세와 의회가 여러분 군대를 모아서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여러분 이거를 1642년부터 왕과 의회가 내전을 벌였다. 근데 의회에 누가 많았어요? 청교도를 믿는 젠트리와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혁명을 주로 나중에 청교도가 주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혁명을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혁명이라 불러요? 청교도 혁명이라 부릅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1642년에서 1649년까지 여러분 자 왕을 지지하는 파를 우리가 무슨 파라 그래요? 왕당파. 왜냐 여러분 의회에 또 일부는 왕을 지지하겠지. 일부 귀족이랑. 그래서 찰스 1세를 지지하는 무슨 파와 왕당파와 여러분 의회파가 여러분 몇 년을 싸워요? 42년에서 49년까지 싸우는데 의외로 맨 처음에 누가 잘 싸웠어요? 찰스 1세가 잘 싸웠어요. 왜? 왕이잖아. 게다가 여러분 귀족들도 왕이랑 싸우는데 좀 깨름직하죠 여러분. 근데 잘 싸웠는데 여러분 의회파 중에 자 청교도 여러분 출신에 따라해볼게요. 크롬웰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젠틀이고 청교도주의야.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하더니 잠깐만 우리가 밀린다 하면서 여러분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바로 철기병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철기병이 뭐냐? 말 타고 갑옷 메고 여러분 권총 두 자루 차고 말 위에서 잽싸게 움직이면서 막 권총으로 싸우는 기병대야. 근데 이 철기병이 다 누구냐? 청교도 출신이야. 근데 여러분 이 청교도가 얼마나 웃기냐? 완전 종교 중심주예요. 총알이 날아가고 포탄이 딱 떨어져도 전투하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면 수천 명의 철기병이 여러분 총알이 날아와도 다 기도를 해. 그리고 앞으로 진격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신앙심이 엄청 돈독하니까 총알이 날아와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로멜의 철기병으로 기적이 벌어져요. 바로 뭐냐? 의회파가 찰스도 잡고 왕당파를 여러분 격파해서 내전에 이깁니다. 바로 이게 1649년이에요. 그래서 의회는 원래 목적은 왕 꿀밥 먹이고 너 이제 까불지 마. 권력을 좀 뺏은 다음에 여러분 자 의회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크로멜이 아니에요. 저 새끼 왕이지만 욕 좀 할게요. 저는 왕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요. 나 인정 못해. 여러분 의회 애들을 무시한 다음에 크로멜이 갑자기 여러분 누구를 죽입니까? 황당한 얘기.
찰스 1세를요 크로멜이 여러분 좀 잔인한 얘기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머리 대가지고 도끼로 사람 시켜가지고 딱 해서 여러분 찰스 1세를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무슨 혁명의 절정기예요. 청교도 혁명의 절정기야. 그리고 나선 이제 크로멜이 그리고 여러분 사실상 이때 의회를 다 누가 장악해요? 크로멜이 장악을 해요. 그러고서는 뭘 하느냐 해볼게. 여러분 드디어 1649년부터 여러분 이제 크로멜이 얘기를 해요. 우리 영국은 왕이 없다. 왕이 없는 의회 중심의 국가로 가겠다 해서 여러분 영국 최초로 왕이 없는 공화정이 됩니다. 그러면 청교도 혁명의 결과 여러분 군주제가 뭐가 됐다? 공화정. 공화정이 뭔지 알죠? 왕이 없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공화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의 결과 자 최초의 영국은 무슨 정이 됐다? 공화정이 됐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인데 요 무슨 웰 크로멜 얘기를 재밌게 해줄게요. 재밌죠? 자, 그거 여러분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